그 밖에 관심 가는 다른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하재근 평론가님도 합류하셨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안녕하세요. 이 사람의 얘기가 다시 좀 주목받고 있다는데 대체 누굽니까? 구혜선 씨가 아하.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방송 인터뷰. 네. 그러니까 안재현 씨하고 이혼 파문이 있었을 당시에 SNS 폭로는 이어갔었지만 본인이 직접 방송에서 심경을 이야기한 적은 없었는데 아하. 요번에 이제 심경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내 생애에 이혼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당시에 격분해서 좀 지나친 행동 등을 했었는데 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일어난 일들이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꿈을 꾼 듯하다. 한 6개월 정도 악몽을 막 꾼 듯한 느낌이다. 네.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진짜 악몽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 왜냐하면 최진봉 교수님, 네. 6개월이 진짜 훌쩍 지나갔네요, 이 일이. 그렇으니까 네. 우리가 기억해요. 6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혜전 씨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뒤에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네. 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8월에 사실은 여러 건의 SNS 글이 올라왔는데 이제 구혜선 씨 글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사생활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컨대 여배우의 불륜 의혹이라든지 신체 부위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얘기들 올라오면서 문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6개월 동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히 있는 상태고요. 이제 본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서로의 부부의 사생활 소상히 공개하면서 폭로전이 이어진 것에 대해서 네. 그렇게 본인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폭로전을 이어갈 때 구혜선 씨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도 보였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예, 구혜선 씨가 당시에 조금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많이 받았었고 그러한 얘기들을 SNS에서 종종 했었어요. 좀, 네. 좀 지나친 얘기들을. 네. 그래서 구혜선 씨 가족들도 네. 구혜선 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가지고 어. 혹시 구혜선 씨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구혜선 씨 언니가 뭐 구혜선 씨 옆을 지키기도 했고 네. 구혜선 씨 어머니가 또 구혜선 씨 옆을 지키면서 네.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때 결국 그래서 구혜선 씨가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랬었는데 구혜선 씨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은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구혜선 씨 어머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구혜선 씨가 당시에 불안정한 증세를 보이니까 진짜 안 좋은 선택을 할까봐 정말 노심초사했답니다. 그런데 본인도 뭔가 시청자분들한테 반성하는 차원이었을까요?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얘기가 피로감을 줬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예, 구혜선 씨가 당신 내 행동이 유치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대중한테 피로감을 들여서 죄송하고 네. 근데 당시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나의 가정사를 대중한테 의지를 했던 것이다. 당시에 아하.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너무 화가 나서 좀 눈에 보이지 않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 네.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수정 교수님 두 사람은 안재현 씨와 구혜선 씨는 글쎄요, 뭐 구안 커플이라 불렸나요? 뭐 그렇게 불리면서도 안구 커플이라 불리면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뭐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고 두 사람 모두 사실은 경험이 굉장히 없는 젊은 친구들이 둘이 시작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혼인 생활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여러 이제 의심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헤어져야 되는 시점인데요.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두 사람이 같은 기획사였던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는 과정 중에 아마도 구혜선 씨가 혼자서 이제 안재현 씨는 기획사가 편을 들어주고 네. 구혜선 씨는 혼자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코너에 몰렸다는 생각이 굉장히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아하. 보니까 SNS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들이 마구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네. 정말 이런 이야기까지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네. 다행하게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심정적으로.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그리고는 아마 그 과정 중에 병원의 진료도 받았고 또 가족들이 굉장히 서포트를 잘 해줘가지고 극복하는 길로 지금 뭐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네.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시청자분들이 그런 것도 궁금해하셨을까요? 두 사람 중에 이혼 카드를 먼저 꺼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뭐 지금 먼저 꺼낸 사람은 안재현 씨죠. 아. 네, 근데 구혜선 씨는 그렇게 얘기해요. 안재현 씨 측에서
기사를 낸 적이 있거든요. 보도자를 내고 기사를 냈는데 그걸 보면서 본인이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표현을 해요. 구혜선 씨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싸우는 얘기만 편집해서 이건 구혜선 측 주장입니다. 싸우는 얘기만 편집해서 보여주다 보니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얘기를 들으면 마치 구혜선은 미쳤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고 네. 이걸 이기려면 결국 더 지저분해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본인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아까 네. 어머님 얘기했는데 어머님도 상당히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 그랬을 그래서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님 걱정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만두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그럼 그 사이에 구혜선 씨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해당 폭로전이 터졌을 때는 그 구혜선 씨가 사는 집으로 뭐 어머니와 언니가 와서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나서는 그 부모님이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에 내려가서 함께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잖아요, 구혜선 씨가. 네네. 그래서 뭐 오는 4월에 또 전시회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재다능하긴 합니다. 예, 네. 그 4월에 전시회 출품할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마음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로 대신 이제는 열일하면서 마음을 바꾸고 다져보고 있는 것 같은데 팬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구혜선 씨가 뭔가에 열심히 몰두하는 것으로 내가 여러 가지 좀 이 상처를 잊으려고 그러네요.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영국에서 어학연수 받고 아, 있는데 그래요? 집중 교육 과정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전혀 없는 그걸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오자마자 대학교 복학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과거 성적표도 공개했고 네. 또 4월 달에 이제 전시회 A 플러스. 예, 와. 그 당시에 올 A 그리고 올 올 A A. 플러스 이렇게 받았던 성적표 공개했고 네. 4월 달에 또 개인 전시회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열일하면서 자기 상처를 잊는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네. 잘 생각했다. 과거의 상처는 잊고 앞으로 새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재현 씨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반면에 김기혁 아나운서. 네, 두 사람의 이게 이혼 과정이 알려지면서 사실 안재현 씨는 당시에 드라마 촬영에 돌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 한 거리에서 안재현 씨가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도 SNS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사실상 뭐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심정은 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이제 고요해 보인다, 큰 동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사실상 했었는데 네. 일단은 그 드라마가 종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마치고 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지금 탈색을 했고 네. 그 이후에 SNS에 올라오는 사진 같은 것을 보면 가족들과 아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양육권 문제가 있었던 고양이 있잖아요. 네. 예, 이 고양이와 보내는 시간을 또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자기 인생을 또 살아가야 돼요, 꿋꿋이. 그런데 이 와중에요, 이 구혜선 씨 말고도 자기의 심경을 정말 어렵게 털어놓은 또 한 명의 연예인이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쿨의 네. 보컬 이재훈 씨가 아하. 자신의 어떤 상황을 고백을 했는데 네. 결혼과 관련된 고백을 했는데 네. 결혼할 것이다가 아니라 네. 결혼했다. 했다? 이미 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네. 아이가 둘이다라고 대박.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결혼 소식 저희가 들어본 기억은 없는데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그래서 그 만나게 된 과정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어허. 그러니까 2005년에서 2006년경에 지인의 소개로 이 지금이 함께 살고 있는 부인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네. 7살 연하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이후에 3, 4년 후인 2009년에 네. 혼인신고는 당시 하지 않고 네. 오랫동안 사귀다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0년에 등녀, 2013년에 등남을 네. 하게 돼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결혼을 한 시점으로 치면은 11년 만에 고백이에요, 최지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재훈 씨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2009년도경에 이제 결혼을 사실혼 관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니까 첫 아이 출산하고 나면 그러면 결혼식을 올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네.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아이 출산하고 임신 중독증 그리고 부정맥 등으로 건강이 안 좋아져서 결국 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됐고 그다음에 아이가 어리니까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느 정도 아내가 건강해지고 아이를 어느 정도 네. 크면 거기서 또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걸 또 놓쳤고 네. 그리고 나 2013년에 또 아이를 낳게 돼요. 둘째 아이를.
그러다 보니까 또 흐지부지 넘어가게 됐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식을 못하고 네. 이제야 밝히게 됐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훈 씨 노래 하나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지낸지도 궁금하니까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내가 변할지 누군 더 좋아졌다고 말하네 글쎄 뭐가 더 좋아진 걸까 수많은 날들과 계절을 지나 어느덧 난 마음이 넘었고 많은 게 예전과는 다르지 철이 든 것 같기도 나이 든 것 같기도 하재근 평론가님, 예. 노래 제목이 철부지입니다. 혹시 본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글쎄요,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보통 열애나 결혼을 숨기는 경향이 있기는 하거든요. 자신의 이미지를 지켜야 되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있는 것인데 잠깐 동안 숨기는 경우는 있어도 11년, 아이가 둘인데 이거는 좀 너무나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아이를 그러면 가족 간의 외출은 그동안 어떻게 했으며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또 아버지 입장에서 또 아이 데리고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학교나 아버지가 가야 될 일도 있는데 네. 뭐 입학식 졸업식도 있고 네. 그러한 가족 간의 행사는 어떻게 그동안 진행을 해왔던 것인지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 가족만의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테니까 또 너무 뭐 철부지다 이렇게 규정을 짓기에는 좀 힘들고 네. 다만 조금 의아하고 놀랍다 이러면서 네.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깜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훈 씨가요, 팬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다는데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그 메시지가 좀 살펴보면은 사과문 사죄문처럼 아, 약간 그래요?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궁금합니다. 예, 그동안 숨겨왔던 이제 사실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일단은 뭐 실망하거나 당혹해하는 분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아이가 생기면서 몇 번이나 이제 고백을 결심했지만 네. 아내가 비연예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서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조촐하게 치렀다. 가족들과 함께 조촐하게 치렀고 네. 그 이후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됐고 아무것도 세상에 밝히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기까지 됐다. 일단은 뭐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말씀드리고 아내에게도 굉장히 지금까지 숨겨왔기 때문에 아내가 힘들었을 것이다 하면서 배려해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또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수정 교수님,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겠습니다만 타이밍을 못 잡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연예인분들은 좀 이런 사적인 부분, 특히 결혼, 뭐 이혼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결혼 같은 것도 쉽게 알지 못하는 이유 같은 건 좀 있을까요? 글쎄 과거에는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뭐 일종의 팬심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싱글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인기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사회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가족 단위로 행복한 어떤 가정을 꾸리는 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제 인기를 높여주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일종의 이제 미투처럼 발굴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가족이 있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밍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비밀로 유지했던 거를 고백을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이고요. 부디 이재훈 씨에게 한정되지 말고 혹시 가족이 또 있으시면 그냥 이 기회에 다 발굴을 하시는 게 좋은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쉽지 않은 고백한 이후에 혹시 네티즌들의 반응 같은 게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티즌의 반응이 사실은 좀 좋지는 않아요. 아, 부정적인 그래요? 얘기가 많은데요. 네. 그런데 뭐 무서운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10년을 총각 행세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10년 동안 말하는 건 진짜 너무했다. 완전 실망했다. 이런 글도 있고 2세 커밍아웃이 유행인 듯. 근데 이재훈은 10년이라니 가족한테 너무 가혹했네. 이런 글도 있고요. 뭐 그다음 요새는 인기 절정의 아이들도 열애와 결혼 당당히 얘기하는 시대인데 대체 왜? 라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쿨의 새 멤버가 하정은 평론가님. 예. 어쨌든 모두 다 결혼에 꼴이 나게 된 셈이에요. 그렇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쿨의 새 멤버가 다 이제 기혼 뭐 이렇게 기혼이야, 네. 물론 이제 그중에 돌싱도 홍절 있지만 사태, 네. 어떤 뭐 다 결혼을 한 것이고 네. 유리 씨 같은 경우에 네. 일찌감치 2014년에 공개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네. 미국에 정착했거든요. 아하. 남편이 직장이 미국이라서 네. 거기에서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네. 그런데 아이만 키우다 보니까 네. 자존감이 하락한다고 해서 네. 남편이 유리 씨의 사정을 생각을 해가지고 초장기
육아휴직을 내서 야, 네. 온 가족이 네. 미국 직장 그 휴직 내고 네. 한국으로 와가지고 네. 지금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때 90년대를 주름잡았던 인기 그룹 이 쿨의 멤버가 어쨌든 각자 영역에서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축하를 보내드리겠습니다.